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올해 한 해 상당히 부진했고 충격적이었던 2022년 마지막 증시가 끝이 났습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에도 반등하지 못하면서 아쉬움만 남긴 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가 된 제조업 지표는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록과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FOMC 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지 걱정입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장 후반부에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약간은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학개비 순매수 탑 5에는요.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TQQQ, 마지막은 애플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2022년에 하락폭이 컸던 만큼 내년에는 모두 큰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차 섹터 흐름은 리비안이 마이너스 1.6%가 하락을 하였고 테슬라는 1%의 상승을 기록을 하였네요. 루시드는 플러스 1.94%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07%가 하락을 하면서 6.82불로 한 해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7불까지 가서 마감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오더플로에서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과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약간의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봉에서는 장 초반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 주는가 싶었지만은 다행히도 잘 버텨주면서 장 후반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한 주 동안 1.94%가 상승을 하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2023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전부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악재들이 점점 사라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피터 롤린슨 CEO는 고객분들과 아직도 프렁크 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오너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고 있었고요. 아직도 새로운 오너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에어 차량과 축하를 해주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놀라운 주행거리와 출력 및 효율성으로 기술을 주도한 지 1년.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아직은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버그 현상과 함께 대부분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 고객분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것이 터치 반응 속도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이제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것을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와 3개의 터치 스크린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상당히 변경이 되었고요. 디지털 계기판에 있는 버튼의 편의성이 운전자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행 중 사고 위험성까지 현저히 낮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리어스 XM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편리성까지 갖추었지만 아직까지는 애플 카플레이어 업데이트 소식은 없는 상황이고 애플의 나라 미국에서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루시드 측에서 답변은 아직 작업 중에 있다라고 들었을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서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그동안 가장 큰 업적은 드림 드라이브 프로 업데이트였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능 활성화가 안 된다거나 수준 낮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비추었는데, 하이웨이 어시스트까지 완벽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본 수준까지는 끌어올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차체로 인한 바닥 긁힘 현상, 결국에는 문제는 과속 방지턱인데요. 이 정도 낮은 차체면 방지턱은 진짜 천천히 넘어가야 되겠네요. 또 하나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짐을 한 번에 다 실을 수 있는 공간 능력,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루시드 차량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었고, 앞으로는 차량의 기술력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술력이 발전을 해야지만 빅테크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는요, 야간 비행으로 전체적인 건물을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야간 비행만의 장점인 내부 공사 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스탬핑 구간 옆 건물에서 바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과 스탬핑 구간의 공사 현장도 정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기다리는 입장은 한시라도 완공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생산 라인 바로 앞에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전체적인 주차장에서는 딜리버리 구간에 수많은 차량들이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분기가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과연 루시드 측에서 4분기에 얼마만큼 생산량을 끌어올렸을까요? 여태까지 적지 않은 실망감을 주었던 만큼 점점 더 발전된 루시드를 만나보고 싶고요. 주주의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주가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2022년 모든 악재를 훌훌 털어버리고요.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새해 뵙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